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면서 한 말이었는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답하면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일단 모양새는 양국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모양새긴 하네요. 그렇죠. 이 전염병 문제라는 게 특히 이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사이에서 안전과 보건의 영역에서의 공동 대응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이 전염병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함께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접근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한 건데 이 관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쿠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그 신임장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대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싱하이밍 대사가 과거 한국에서 3번 근무한 적이 있고 북한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거론을 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뿐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는 양국 관계가 대발전의 시기를 맞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협력해 갈 것이라고도 화답을 했는데요. 이게 뭐 의례적인 언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을 함께 풀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것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일본 대사도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마타 고지 신임 주한일본 대사의 신임장도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고 이에 대한 환담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대응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것은 이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이 이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어떤 연대 강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만하다 이런 것이죠. 네. 하지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이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내 전염병 자꾸 확산되니까 이건 시진핑 주석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로까지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장룬 칭화대 법학 교수가 여러 외국 웹사이트에 이제 게시한 글에서 이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억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죠. 예. 이게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권 변호사라는 이제 쉬지융이라는 사람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지금 이런 주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진핑 주석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또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통치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서 상부의 지시만 기다린 결과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 중국 체제의 특성상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또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어쨌든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시진핑 주석을 향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뭐 언론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간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자신들이 가장 전면적이고 엄격한 예방 통제 조치를 도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바이러스를 저지하기 위한 인민전쟁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의 통화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이제 좀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요. 또 시진핑 주석은 바이러스 대응에서 지금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전염병에 승리한다는 자신감과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메시지들은 어떤 대외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내부를 향한 그런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발언에 신뢰감을 이제 표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말과 주장을 넘어서는 어떤 실천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실천이요? 일단 중국 정부가 사망자나 확진자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상황이 투명하게 공유가 돼야 또 이
주변 국가들과 공동으로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불식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각국이 지금 또 시급히 논의해야 될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크루즈선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61명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 배는 입항 절차가 중단돼서 사실상 이제 격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탑승자가 한 3,7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한국인 승객도 9명이 지금 타고 있는데 다행히 의심 증세가 발견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 외에도 뭐 중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 3척이 지금 부산에 임시 기항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앞으로도 이 크루즈선들의 어떤 좀 기항이라든가 이런 게 이어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이 한중일 3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서 좀 매끄럽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응하면서 서로 신뢰를 키워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다시 모색되는 남북 협력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 미국에 갔죠?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백악관과 국무부의 관계자들을 쭉 만나고 내일 이제 귀국할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도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사이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뭔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주로 어떤 얘기들을 미국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 개별 관광을 포함해서 남북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한 구상을 이제 미국과 사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등을 통해서 지금 북미 대화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 이런 것들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거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선 북한 쪽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북한은 남북 협력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이미 늦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는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연기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우리의 개별 관광 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지난달에 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소강 국면으로 가면 이 남북 협력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때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미리 미국을 통해서 이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통일부는 북한이 지금 개별 관광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바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하고의 공식적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다음 주 초에 비핵화,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등을 이제 모두 논의할 수 있는 한미 간 워킹그룹 회의가 서울에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개별 관광 문제가 또 주제 중에 하나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 16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개별 관광 구상에 대해서 제재와 관련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에 이제 민회 안보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 개별 관광 문제가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가 한미 간 워킹그룹 회의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사전 정지용으로 지금 워싱턴을 간 거로군요. 청와대 인사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